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지금 비트코인과 달러 이 통화량과의 관계, 그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달러의 가치 그리고 통화량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달러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제 지표로서 뭐 참고할 만한 지표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샷이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먼저 봐야 될 거는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DXY라고 해서 이 달러 지수인데요.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지표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내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는데 이 초록색이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의 가치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검정색, 이 블랙 라인인데 이 라인이 완전하게 지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히려 급락하는 현상이 딱 나왔죠.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다시 내려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올라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다시 하락하고 달러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완전한 역상관관계에 지금 최근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반대로 거의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량의 이제 증가인데요. 이 통화량의 증가는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통화량이 급증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M1이라는 것은 이 통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협의 통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급 수단으로서의 이제 화폐들, 그러니까 결제성 예금들을 보통 포함을 하는데 민간 보유 현금이나 뭐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리고 은행 저축 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예금, 그리고 투신사 MMF 같은 게 여기 M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화의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M1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덩달아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나왔던 거고요. 계속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것을 같이 따라갈 것인지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횡보를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똑같이 가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 통화량의 증가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또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달러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급작스럽게 나오는 이런 현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선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기 상황이 갑작스럽게 출현을 했을 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충격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급격한 하락세들 반대로
역상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하고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1800달러 선을 넘어서서 1853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은 우선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다시 11,125달러 선에 지금 이제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좀 위쪽으로 갔다가 횡보를 보일 가능성들도 조금 확률상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엑스카보의 지금 분석인데요. 엑스카보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조금 나오는 부분을 보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11,250달러 선 네, 저항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여기에서 겹치고 그리고 이 저항선으로 지금 이 작용하는 이 수평 저항선이 지금 11,250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10,000달러 위쪽에 있는 10,000에서 120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이 존이 이제 그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단기 트레이더의 이제 존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르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위쪽으로 지금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데 우선 위쪽으로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11,185달러 선을 첫 번째 목표 지점으로 보고 두 번째 11,468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2,079달러 선까지 상승 가능성들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1200달러 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시장을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서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인 이 바이트닷컴을 인용해서 미국 대형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지난 일주일간 17,100 BTC를 추가 구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당시 시가 기준 1억 8,200억 달러를 1억 8,200만 달러의 규모를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약 48억 달러의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디어는 이 최근 나스닥 상장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유명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으로 미뤄볼 때 기업 단위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대규모 추가 구매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기관 투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예상보다 느렸지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 때문에 나는 전반적인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년 전 2%에 불과했던 기관 투자자 비중은 서서히 커지고 있고 30에서 50%에 도달하면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의 이제 유입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또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레이스케일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시스 홍콩 통화청 CBDC 공동 연구에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 업체인 컨센시스가 이 홍콩 통화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25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인터논 라이온록 프로젝트의 이 두 번째 단계인 홍콩 태국 간 결제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타논은 이 태국 중앙은행에서 추진하는 CBDC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라이온록은 이 홍콩 통화청의 CBDC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양국이 이제 지난 5월부터 CBDC를 공동 연구하기 위한 협력에 들어갔고 1월 프로젝트 1단계 관련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은행 간의 직접 결제를 목표로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 채널 구축에 이제 나서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 업체인 이 컨센시스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중국과의 지금 이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그 CBDC도 지금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또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1000달러 장벽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관련된 기사들,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전망들이고요. 좋게 지금 계속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세장을 보통 이제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크립토월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통화 바닥 다지기는 모두 21주 이동 평균선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이 유럽 주가 지수 추적 이 암호화폐 무기한 계약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비트파이넥스는 이 새로운 파생 상품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유럽 증시의 스톡스 50 지수와 그리고 독일 증시 닥스 30 지수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한 이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유럽의 50개 우량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닥스 30 지수는 독일의 30개 대기업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날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된 이들 상품은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는. 아무튼 이 무기한 계약은 이 스왑 스타일의 파생 상품 계약인데 이 비트파이넥스의 신상품은 기저 자산인 유럽 증시의 우량 기업 주가를 암호화폐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자신의 무기한 계약에 대해서 이 디지털 자산 세계의 거래소가 전통 증시와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출시한 최초의 상품이며 인정받는 자산으로서 암호화폐 진화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테더로도 결제가 되는 이런 흐름인데 새로운 형식이죠. 이 증시와 지금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고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증시와 연결되는 부분, 부동산과 연결되는 부분, 부동산 지수와도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파생 상품으로서. 그래서 거래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의 출현을 또 한번
그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가 디지털 자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 중개업체의 디지털 자산 증권 처리 과정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인데, 미증권거래위원회는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이 증권 중개업체의 디지털 자산 증권 처리 절차를 기존 그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규제 조치 의견은 기업이 특정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금융규제감독당국에 확인받는 제도인데, 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업은 법적 불안정성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체거래 시스템은 이 4단계에 걸쳐서 증권거래를 처리하고 있는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ATS에 주문을 전송하면 ATS는 주문을 매칭시키고 매칭 사실을 거래자 양측에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 간에 또는 이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서 거래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규제가 좀 더 간소화되면 이 관련된 기업들의 진입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협은행은 지금 스마트 뱅킹에 블록체인 전자문서 지갑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이 이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사회적 불평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제출 및 수취 서비스를 28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이용 가능한 이 전자문서 지갑 플랫폼을 이 스마트 뱅킹 앱에 도입함으로써 농협은행 고객은 손쉽게 이 전자증명서를 열람 및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지갑 문서를 이용해서 이 금융거래 시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런 전자증명서를 농협은행에 이제 제출도 가능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이제 타 기관들에도 이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금융 업무를 보실 때 항상 무슨 어떤 대출을 받거나 뭘 증명을 하려면 항상 무언가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증명서를 떼우는 과정들이 있었죠. 주민등록번을 가져와라, 초본을 가져와라. 이때마다 항상 이제 불편함이 있었고, 거기에 또 추가 비용도 또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자증명서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은행에서 이제 서류 제출하라는 게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지금 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농협뿐만 아니라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전자 문서 지갑을 이제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카카오도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 전자 문서 지갑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블록체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 55% 이 5대 전략 우선순위에 블록체인을 포함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딜로이트는 이 글로벌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인식 변화, 기술 도입에 따른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0 딜로이트 블록체인 서베이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올해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14개국의 1,488명의 고위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 향후 2년 동안 기업의 5대 전략 우선순위에 블록체인을 포함시켰다라는 응답 비율은 올해 55%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53%, 2018년에 43%를 기록해서 점차 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 내에 블록체인 기술에 500만 달러인 약 59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6%나 또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에 본사를 둔 이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죠. 이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 인증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 다임러 그룹은 최근 행사에서 다임러 모빌리티의 블록체인 팩토리가 작업 중인 세 가지 신원 인증 프로젝트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록체인 신원 인증 솔루션은 다임러와 유럽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솔루션 기술 기업 리들 앤 코드가 개발하는 차량용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하고요. 솔루션은 차량 신호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구성 관리해서 차량 공유부터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 그 차량의 이 통제를 하거나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해킹을 당하면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될 확률도 높고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성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 보안성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기술은 블록체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신원인증 기반 프로젝트를 지금 이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아마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이 자동차 안에도 이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들도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차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이제 이 차가 어떤 주유를 하거나, 주유가 이제 안에서 이제 전기 충전이 되겠죠, 보통은. 전기 충전을 할 때에도 그 비용들을 이제 내야 될 텐데, 주인이 없을 때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내야 되려면 당연히 암호화폐들이 사용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서로 기계와 기계가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리고 서로 거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